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저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제안한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한 데 대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의 공식 입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상당한 주류 세력들도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후보만은 약간의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딱 거부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하여간 뭔가 앞으로 좀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걸 남겨놨는데, 자, 박찬종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권고합니다. 그냥 권고가 아니라 경고적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에 상당수 반대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덥석 받아들여야 한다. 좋다. 그렇게 합시다.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걸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합시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런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 박찬종 TV를 통해서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그 반대론자들의 논거는 대체로 이러합니다. 현재 지지율이 이 윤석열 후보가 40%를 넘나들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10% 이하로 뚝 떨어졌다. 뭐 7, 8%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5, 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 정몽준, 노무현 때의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할 때 두 사람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안철수 후보와의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때도 두 사람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첫째 이유고, 둘째로는 안철수 후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계속 지지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외부의 이 단일화라고 하는 민간단체 등의 압력이 거셌지만은 그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끝까지 완주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 반열에 1, 2, 3등 중에 3등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1등인 윤석열 후보하고 견주어 가지고 이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단일화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대체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냥 윤석열 후보가 단독으로 이걸 무시하고 가도 당선이 가능하다.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여론조사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지만은 오차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수치지요. 거기에 조금 앞선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윤석열 후보 자신과 이준석 대표 등 이 문제에 대한 반대론자들에게 이게 면전에 있으면 강력히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추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추궁하고 싶은 게 있어. 제1야당 후보가 어찌하여 집권당 후보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게 부패 덩어리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게 그 몸체가 부패 아니야, 부패. 정가 사업은 기본이고 뭐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백현동 게이트, 무슨 성남 FC 사건, 그 다음에 부인의 그 1년의 횡령 그 전부 이재명의 책임에 돌아가고
이게 부패 덩어리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대통령이나 총리 대신 후보감에도 오르지 못하고 들통나면 다 감당둬야 될 이게 부패 덩어리인데 이 부패 덩어리에 맞서는 윤석열이가 어찌하여 간발의 차이에서 허덕대느냐 이 말이야. 어찌하여 간발의 차이에서 허덕대느냐 말이야. 정권 교체 탈환의 여론이 60% 가까이 되고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약 20% 정도 뒤처져 있지요. 그러니까 약 15 내지 20% 차이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면 당연히 부패 덩어리인 이 이재명을 상대로 하는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 있어도 그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풍찬 노숙하면서 후보 단일화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런 방송을 이런 내용을 할 필요도 없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그래? 왜 그 꼴이 돼 있느냐 이 말이야. 윤석열이가 이런 판에 단일화를 둘러싸가지고 안철수는 계속 똑같은 제안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대하는 논리가 자꾸 나오고 티격태격하고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예를 들면 이 비난전이 혼전이 계속할수록 누구 표가 떨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누구 표가. 윤석열이 표가 떨어지지. 윤석열이 표가. 덩치가 큰 게 요 조그마한 것을 다루질 못해가지고 티격태격한다 그러면 큰 놈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큰 놈이 큰 덩치가.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 오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보태져 있어요. 이와 같이 이 국민적 여망이 아주 절체절명으로 정권 교체, 정권 탈환을 원하는데 오늘 현재로 윤석열, 이재명은 간당간당하게 차이가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나 있고 자 안철수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 국민의힘당 주류가 생각할 때는 괘씸하기 짝이 없죠 안철수가. 그래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저게 단 몇 퍼센트를 얻더라도 윤석열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되어 있는 이상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 결론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당내에 상당한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누르고 이 정권 탈환의 여망이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결기를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 당신은 현재의 윤석열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대의 지지율은 거기에 비례해서 훨씬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이 보이는데 왜 미적거리냐 이 말이야. 미적거리는 시간이 길수록 지도자의 모습에서 자꾸 낙하하게 된다. 윤석열 후보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죠. 엉켜있는 것을 단칼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직정경행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서면 주위의 잔소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나아간다. 지금은 쾌도난마 직정경행을 할 순간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